야, 2026학년도 수능 연계교재 수능 그 특강에 실전 학습 2회 세 번째 지문입니다. 10번에서 13번. 뭐 사회 지문이죠. 사회 지문. 경제 지문, 사회 지문 이런 거죠. 뭐 부존 자원 효과, 행동 경제학. 그러니까 표준 이론과 그다음에 그 행동 경제학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표준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거. 그죠? 뭐 논리적, 분석적, 계산 중심 요런 게 이제 표준 이론에 대한 생각. 표준 이론에서 인간을 바라볼 때, 그죠? 경제 활동하는 인간을 바라볼 때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개념적이다. 이렇게 계산적이라고 보는 건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인간이 감성적이고 직관적이고 본능적이고 습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요거 감성, 직관, 본능에 따라서 이제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한다. 응?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요거 이제 부존 자원 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쭉 읽어집니다. 그죠? 이게 뭐 부존 자원 효과가 그 어디 거기 있지 않았나? 기출 문제에서 본 것 같은데 모의고사에서 본 것 같은데. 예,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쭉 한번 봅시다. 바로 본문 넘어갑시다. 예, 본문 봅시다. 1문단 행동 경제학에서는 시장에서 관찰되는 소비자의 행동에는 모순이 없다. 그죠? 모순 없이 소비자가 행동한다. 라는 이론과 합리적인 경제 주체의 판단은 결과에 관한 효용에 이제 기대치에 입각해가지고 이루어진다는 이론.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이 합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소비자들이 아주 그냥 그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모순 없이 행동하고 합리적인 경제 주체들은 효용, 그죠? 효용이 높고 기대치가 높은 거, 그 계산해 가지고 딱 판단한다. 아주 합리적이다. 이런 이론이 그 두 개를 이제 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준 이론으로 만들었네요, 그죠? 그 두 개 이론 합해 가지고 이제 표준 이론으로 이제 그 간주하면서 표준 이론이 이제 표방하는 인간의 합리성은 이상일 뿐 현실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은 표준 이론을 까는 거죠, 그죠? 네. 표준 경제학과 이제 행동 경제학이 이제 표준 경제학을 행동 경제학이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준 경제학은 상당히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그죠? 모순 없이 행동한다라고 보는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모순 있고 비합리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지. 계속 봅시다. 이상적 합리성은 규범적인 합리성.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합리성은 서술적 합리성으로 불렀다. 이상적인 합리성이 이제 규범적인 합리성이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현실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합리성은 이제 서술적 합리성이라고 부르는데, 표준 이론의 입장에서는 규범적 합리성과 서술적 합리성 사이에 이제 차이가 생기는 것을 이변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그렇죠? 달라질 경우에 야 이거 좀 이상하다 이변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런데 표준 이론과 달리 행동 경제학에서는 규범적 그 합리성이 서술적 합리성과 이제 차이가 크다. 차이가 크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대놓고 크다고. 그 서술적 합리성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합리성이라 인간의 현실에 나타나는 인간 합리성이고, 그다음에 이상적 합리성과 이상과 현실, 그죠? 이상에 해당하는 게 규범적 합리성이고, 뭐 이렇게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죠? 현실은 서술적 합리성이다, 그죠? 그게 차이가 크답니다. 이론과 현실이 차이가 크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서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차이가 큰데 누구 편을 드느냐? 현실을 강조한다. 그죠? 서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봅시다. 그러니까 뭐 크게 나누면 표준 경제학은 좀 이론, 좀 어떤 규범 아니면 뭐 그런 거 이상 이런 걸 보는 거고, 합리, 뭐 모순 없음 이런 걸 보는 건데 행동 경제학은 모순 있을 수가 있다. 현실을 중시하고 뭐 이런 거네요, 그죠? 두 개가 좀 차이가 있다. 이거 봅시다. 이 문단. 행동 경제학의 두 체계 이론.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 안에서 두 체계 이론이 또 있대. 그죠? 두 체계 이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동 경제학 내 두 체계 이론. 인간의 인지와 행동 및 어떤 선택은 일체계. 두 체계니까 일체계, 이체계가 있네. 예. 그런 어떤 인간의 인지와 행동 및 선택은 일체계와 이체계에 따라서 움직인다. 인간 자체가 어떻게 인지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는지 이런 거는 일체계, 이체계에 따라 움직이는데 일체계는 뭐냐? 감성, 직관, 본능, 뭐 습관 이거는 좀 이제 좀 이성적이지 않네요, 그죠? 감성적인. 그런 거 없이 이제 계산 없이 그냥 거의 자동적으로 그냥 막 한다. 아무 뇌를 쓰지 않고 막 한다, 그죠? 이제 이게 일체계.
일체계는 묵시적이고 총체적이면 이제 의사소통의 맥락에 예민하다. 그렇군요. 그런가? 의사소통의 맥락이 예민하다고. 하여튼 뭐 직관, 뭐 감성, 이거 뭐 의사소통 하다 보니까 그럼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기분 따라 막 하는 거죠. 그럼 의사소통 맥락에 예민한 게 맞겠네, 그죠? 하여튼 이게 일체계다. 반면 이체계는 논리적인 추론이나 좀 머리를 쓰는구나. 분석, 계산에 따르면 일체계에 비해서 느리게 움직이지. 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체계와 이체계에 따라서 인간이 막 행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표준 이론은 규범적인 합리성을 내세우면서 규범적인 합리성이 이상이잖아요, 그죠? 그런 걸 내세우면서 이체계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표준 이론은 이체계만을 인정하는 거네. 뭐 직관, 뭐 감성, 뭐 기분 이런 건 없애고 본능 이런 거 그냥 보지 않고 좀 이제 그 규범적인 합리성, 이성, 모순 없음, 뭐 그런 거, 논리적인 추론 요런 게 이제 이체계 그거만 인정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표준 이론, 표준 이론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죠, 그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이니까. 합리적 선택은 감성과 거리가 있지, 그죠? 감성 거리가 있어 갖고 습관도 경시하고 본능을 배제하고, 하여튼 좀 이성적이고 머리 쓰고 좀 차가운 어떤 뇌, 그죠? 이렇게 하는 건데 효용은 쾌락이나 고통과 무관하지 않으나 때로는 그대로의 감정이 아니라 어떤 계산된 감정은 감정인데 효용도, 그죠? 계산된 감정에 가깝다. 뭐 효용이라 그래가지고 다 쾌락과 연관되고 막 나 좋으니까 막 효용성이 높아 그런 게 아니고 이것도 다 이제 계산된 감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좀 뭔가 좀 계산하고 좀 차가운 느낌 들려고 효용 그런 어떤 그런 거의 일부의 효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효용은, 그죠? 표준 이론에서의 효용은 그런 거다. 또한 매번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서 계산하고 선택해가지고 최고의 효용을 추구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그러니까 최고의 효용을 추구하고 최고의 어떤 뭐 논리, 그죠? 응? 추론 이런 거 해가 분석 이런 거 하는 게 표준 이론이니까 표준 이론의 내용은 습관, 뭐 관습, 타성 이런 거는 그죠?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인간은 어떤 행위를 하고 나서 선택할 때 행위를 하고 선택할 때 뭐 신속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습관, 관습, 타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 실제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이제 그럴 수가 있다, 그죠? 좀 본능 이런 거 좀 따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좀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 문단에는 이제 그 일체계 이체계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이제 표준 이론 같은 경우는 이체계만을 인정한다. 그죠? 그 표준 이론 같은 경우는 좀 합리성을 좀 추구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3문단에서 이제 행동 경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네. 봅시다, 3문단. 이와 관련해 가지고 행동 경제학에서는 심리학에서 빌려온 개념과 심리학에서 뭘 빌려왔구나. 그리고 일체계를 연계했다. 일체계가 뭐 본능, 뭐 감성, 직관, 습관, 그죠? 이런 거잖아. 그런 거 연관해가지고 인간의 심리학과 막 짬뽕해가지고 설명한답니다. 행동 경제학이 심리학에서 빌려온 대표적인 개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개념은 인간의 인지와 관련된 일상적인 해결 방법, 그다음 편향,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행동 경제학에서 심리학에서 따온 게 이제 뭐 헤로리스틱스, 그다음에 바이아스 이건 뭐순, 그죠? 하여튼 이 두 가지다. 이 두 가지를 심리학의 개념을 도입했다, 그죠? 심리학 개념을 따온 거네요. 일상적 해결 방법이 뭐야, 그죠? 이 뒤에 나오겠지, 뭐, 그죠? 편향이 다 있다. 봅시다. 일상적 해결 방법이 뭐냐? 매일 만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복잡한 생각이나 계산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 이 관성으로 하는 거네, 그죠? 좀 이제 이런 거 좀 복잡하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보면 빠르게 해결하죠, 그죠? 생각 안 하고. 복잡하다 하더라도. 편향은 이런 해결 방법들에 이제 수반되는데 편견이나 편의,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데 고정관념이 박혀 있는 거야, 그죠?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 편향이나 일산적인 어떤 해결 방법 요걸 이용해 가지고 경제 활동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인간이 그 행동 경제학은 이제 그래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리고 포괄한다. 일상적인 해결 방법과 이제 편향은 모두 이해의 체계가 아니라, 그렇지? 일상적인 해결 방법과 이제 편향은 모두 이해 체계가 아니죠. 이는 합리적, 이성적인 거고, 논리적 이런 거고, 일해 체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죠? 일해 체계와 연결되어 있죠. 감성, 직관, 본능, 습관 이런 거지 뭐. 일상적인 해결 방법이나 편향과 관련된 어떤 관련해 행동 경제학에서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부존자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과 관련해 가지고
부전자원 효과라는 게 있다. 그 부전자원 효과는 본능, 직관, 습관, 감성 이런 거에 막 아주 휩싸여 있겠죠, 그죠? 부전자원 효과라는 게 봅시다. 부전자원이 뭐냐? 시장이나 이제 법률 등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각자가 소유하게 된 자원, 지위, 권리.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뭐 권리든 어떤 그 물건이든 그죠? 뭐 지위든 뭐 이런 걸 다 포함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소유인 것, 그게 이제 부전자원이라고 한다. 부전자원 여기 있네요. 부전자원 효과. 엔도우가 이제 그 뭐냐 뭐 이렇게 기부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기부하다. 엔도우먼트가 이제 기부하니까 물론 이제 기부 받은 그러니까 뭐 물론 타고난 이런 것도 있겠지, 그죠? 타고나다 이런 것도 있겠지. 그러니까 부전자원이니까 뭔가 좀 기부 받은 거 내가 타고났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뭐 그래 보는 건가? 엔도우먼트 이펙트 그죠? 또 부전자원 효과 봅시다. 이제 부전자원 효과는 뭐냐? 부전자원 효과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착해가지고 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막 그 집착해가지고 그죠? 감정이 막 섞여가지고 야 이게 좋은 거다 이거. 그죠? 상대적으로 좀 높이 평가하는 거야. 똑같은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이 평가한다. 이는 현재의 소유 여부가 특정 재화나 자원에 대한 평가와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평가를 해버리는 거지. 그죠? 어떤 부전자원을 이제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선택 범위가 달라지고 선호가 변화해 대한 선택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선호가 달라지고 선호가 뭡니까? 난 이거 더 좋은데 뭐 이런 거 선호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뀌어가지고 고르는 것도 이제 달라지겠지. 내가 더 좋아하는 거 있는데 내가 더 좋아하는 거랑 닮았네? 요거 사야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 대한 선택도 달라진다. 여기 이제 그 산문단의 내용은 뭡니까? 요거죠. 이거 행동경제학에서 이제 그 심리학에서 도입한 요 두 가지가 결국 그 1체계에서 나타나는 거고, 그죠? 부전자원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부전자원 효과. 이제 요런 거를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내용이 요건 엔도우먼트 이펙트다. 그죠? 엔도우먼트 이펙트다. 요게 내용이 뭐다? 내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요런 거. 그래갖고 내 거를 좀 더 높이 쳐주는 거다. 그래서 이제 부전자원 효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합니다. 사문단에서. 그러니까 문단별로 뚝뚝 끊어지지가 않고 계속 연결이 되네. 봅시다. 부전자원 효과는 표준 이론의 개념인 지불할 의사와 수용할 의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지불할 의사 WTP이죠. 그 다음에 수용할 의사 WTA.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한답니다. 부전자원 효과를 설명하려고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이 표준 이론의 개념이래요. 요건 왜 또 표준 이론의 개념을 또 따고 왔냐? 표준 이론의 그 어떤 개념을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 얘들이 행동 경제학들이 그죠? 근데 이걸 따왔습니다. 어쨌든 따왔어요.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답니다. 지불할 수 있는 의사가 뭐냐? 지불할 의사가 뭐냐? 특정 재원이나 자원을 얻기 위해 최대한 지불하려는 돈의 액수. 그러니까 내가 라면을 나 1,000원 넘으면 나는 안 살 거야. 그죠? 1,000원까지는 내가 라면을 내가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지불할 의사죠. 그죠? 최대로 하려는 돈의 액수. 그 다음에 또 수용할 의사 봅시다. 수용할 의사는 뭐냐? 이미 소유하고 있는 어떤 특정 재화나 자원을 팔 때 받으려는 최소 액수. 그러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어. 야 이거는 1,000원은 넘어야 내가 판다. 이거 900원에 안 팔아 절대. 1,100원에는 팔아도 1,900원에 내가 안 판다. 최소한의 액수 1,000원 이렇게 정하는 거지. 그죠? 그렇다. 수용할 의사와 지불할 의사 요 두 가지 이 개념 가져왔다. 봅시다. 표준 이론에서는 개인의 합리성은 이제 일관성을 포함하고 있죠, 그죠? 상당히 사람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닥쳐도 그 기준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 그죠? 막 기분에 따라 막 휘말리고 그러지 않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표준 이론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특정인의 어떤 지불할 의사와 수령할 의사가 다를 수가 없죠. 응? 뭐 내가 가졌거나 뭐 다른 사람이 가졌거나 간에 아주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똑같은 어떤 뭐 가치를 매길 것이다. 다를 수가 없지, 그죠? WTP나 WTA랑 같다라고 보는 게 표준 이론의 일반적인 생각인 거지. 일관된 합리성, 그죠? 뭐 남이 가지고 있든 내가 가지고 있든 전부 다 뭐 똑같은 가치다라고 보는 건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봅시다. 계속 봅시다. 다를 수 없다고 말한다.
합리성을 지닌 주체라면 뭐 특정 개인이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살 때든 팔 때든 일관되게 이제 하나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라면 이런 것보다도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좀 가치가 있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림 같은 거, 아니면 뭐 동상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죠. 뭐 그런 가지고 뭐 좀 특이한 어떤 예술품 뭐 이런 거겠지,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런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지불할 의사 WTP나 수용할 의사 WTA가 재화나 자원에 대한 개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있다. 개인이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야 이거 되게 좋을 것 같다. 나 많은 비싸게 살게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뭐 10,000원에 살게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이 무슨 쓸모가 있어, 아무 쓸모 없어, 5,000원에 팔아, 그죠? 이렇게 하는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죠? 개인의 평가 다를 수 있다. 이때 수용 의사가 지불할 의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수용할 의사가 지불할 의사보다 유의미하게 높다. 수용할 의사가 뭔데? 수용할 의사가 지금 그 팔을 때 액수죠. WTA 요거죠. 수용할 의사가 지불할 의사 WTP보다 높다는 것이 부돈 자본의 효과를 나타낸다. 다시 봅시다. 다시 수용할 의사, 요게 수용할 의사죠. 요 놈이 지불할 의사보다 높다고 요 있네. WTA가 더 높다는 얘기지, 그죠? 더 높다는 얘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 때 받고 싶은 금액.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예술품을 가지고 있어. 야 이거 1억 줘야지 내가 판다. 1억 밑으로는 안 돼.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그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야 저건 뭐 그 1억은 무슨 한 5천만 원 정도면 되겠구만,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응?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1억으로 보는 거지, 그죠? 1억.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다면 나 5천만 원에 사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이게 행동 경제학이다.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부존 자원 효과다. 부존 자원 효과를 나타낸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가치를 매긴다. 부존 자원 효과다. 부존 자원 효과는 일상적인 소비재를 위시한 어떤 사적인 재화, 그다음에 공공재, 숲이나 호수 등의 자연 환경 등과 관련해서 확인되었다. 이런 것 좀 예시가 있으면 좋을 텐데, 뭐 자연 환경, 호수, 공원 이런 게 어떻게 이런 게 있나? 내가 가진 내가 자주 가는 지하철역, 내가 자주 가는 공원 이런 게 좀 가치가 있다. 가치가 다른 어떤 비슷한 공원이라 하더라도 내가 자주 가는 공원에 좀 더 가치를 더 많이 느끼나? 좀 이해가 있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계속 봅시다. 그런 맥락인가? 계속 봅시다. 부존 자원 효과는 표준 이론이 신봉하는 코스의 정리에도 위배된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부존 자원 효과라는 게 행동 어떤 경제학이니까 계속 이제 부딪히겠지, 그죠? 표준 이론과 신봉하는 코스 정리는 또 뭐야? 이 정리에 의하면 부존 자원이나 재산이 처음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든 사람들의 이제 교환이나 거래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코스의 정리라는 게 부존 자원이나 어떤 물건이 맨 처음에 어떻게 분배되어 있든 간에 사람들이 이제 교환을 막 하다 보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배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이제 표준 이론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제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코스의 정리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이 법칙도 안 맞다고. 계속 봅시다. 이렇게 보는데, 그죠? 표준 이론 이렇게 보는데, 부존 자원 효과는 막상 어떠냐? 그러나 부존 자원 효과는 사람들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착을 해. 그죠? 이후에 어떤 선택과 배분이 적정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므로, 뭘 선택하고 배분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경제적 행동 자체가 적정 상태에 도달하지 않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죠? 저거 왜 저렇게 저걸 이렇게 막 아까워하는 거지? 알고 보면 막 할머니 유품이었다. 할머니가 남겨주고 간 물건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도달하지 않을 수, 그죠? 그 어떤 적정 상태, 합리적인 상태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 이 정리에서 벗어난다. 그 말이겠죠, 그죠? 적정 상태에 도달한다는 말이 어떤 일반적인
어떤 뭐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어떤 뭐 효율적 배분 그게 아니고 효율적 배분에 도달하지 않고 한쪽으로 쏠린다라는 거지. 그죠? 선택과 배분이 한쪽으로 쏠린다는 거죠. 자기 어떤 감정에 따라서. 그죠? 그 말이겠구나. 이렇게 대충 알 거고. 마지막 문단 봅시다. 마지막 문단. 마지막 문단은 뭐냐? 부전자원의 효과는 이제 주로 이제 내구성이 있는 소비재와 관련해서 발생한답니다. 내구성이 있는 소비재와 관련해 갖고 발생한다. 부전자원의 효과는 주로 내구성이 있는 소비재. 그러니까 부전자원의 효과라는 게 단순히 뭐 지우개, 뭐 샤프 뭐 이런 게 아니라, 응? 내구성이 좀 있고 좀 가치가 있는 거, 그죠? 그런 거에 의해서 발생한다. 목걸이, 뭐 이렇게 유품, 그죠? 부모님의 유품, 뭐 반지, 뭐 그냥 목걸이 뭐 이런 거. 남이 보기에는 뭐 그냥 뭐 금덩어리, 금만지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죠? 뭐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 아니면 엄마가 남겨주신 거 이런 거죠. 할머니가 남겨주신 거죠. 내구성이 없거나 오래 보관할 수 없는 것은 뭐 지우개 이런 거, 뭐 샤프, 그죠? 뭐 없는 것은 부전자원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지, 그죠? 지우개 뭐 써버리면 그만이니까. 내구성이 있더라도, 투자 이익만을 목적으로 재판매하기 위해 이제 구매하는 재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것도 아니지, 그죠? 내구성이 있는데 이거 그냥 내가 뭘 어떻게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 되팔이, 내가 팔려고, 그죠? 재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재화는 그 경우에는 부전자원의 효과의 발생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죠? 이거는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 사가지고 이제 값 오르면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애착이 없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그죠? 애착이 없다. 내구성이 있는 소비자와 관련해 나타나는 부전자원의 효과는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통해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이론적으로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내구성이 있는 거, 내구성 있는 소비재, 여기에 이제 관련해서 발생하는 건데, 내구성이 없으면은 당연히 탈락이고, 내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재판매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냥 되팔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지금 부전자원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죠? 이 두 가지 경우. 요건 이제 그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이용해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답니다. 봅시다. 사용 가치는 뭐냐? 물건의 쓸모죠, 쓸모. 그러니까 이제 쓰려고 하는 거지. 내가 이제 그 실제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이제 뭐 미술 작품을 내 어떤 뭐 거실에다가 탁 걸어 놓으려고, 사용을 하려고, 그런 어떤 물건의 쓸모. 그다음에 뭐 교환 가치. 시장에서의 그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지. 교환 비율. 그러니까 뭐 1대 9로 그 1대 0.9. 그러니까 뭐 9대 1로 어떤 뭐 교환을 하겠죠, 그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겠지. 중고 물품이면. 그러니까 내가 9를 내가 가지고 1을 손해 보더라도 팔겠지, 그죠? 원래 가격이 10이었다면 10 그대로 받기는 힘들 거 아니야, 중고였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10을 손해를 보고 1을 손해를 보고 9를 챙기고 뭐 이런 개념 아닌가? 그죠? 교환 비율이라는 게, 그죠? 약간 손해 보고 판다. 1억짜리라 그래갖고 1억에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죠, 그죠? 그러니까 뭐 가격 깎아야지. 원래 1억짜리인데 9천만 원만 줘라, 뭐 이렇게 하겠지, 그죠? 그럼 교환 가치, 교환 비율, 뭐 그런 거를 교환 비율이라고 하겠죠, 그죠? 일단 부전자원 효과는 교환 가치에 대해 사용 가치를 중시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다, 그죠? 부전자원 효과는 뭡니까? 내가 가진 거잖아. 내가 가진 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는 거니까 어떤 교환하는 거, 뭐 팔아먹고 그런 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사용 가치, 쓸모. 야, 이거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할머니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런 거. 사용 가치에 중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그죠? 맥락에 따라서 변동하죠, 그죠? 뭐 할머니가 나한테 주신 거다, 뭐 이런 거, 그죠? 재화의 사용 가치가 이제 부각되는 어떤 맥락에서는 부전자원 효과가 발생하지만, 재화의 사용 가치가 부각되는 맥락이 뭡니까? 이게 이제 사용할 때 나한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런 맥락에서는 부전자원 효과가 발생하는데, 내가 그 어떤 뭐 남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상당히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부전자원 효과가 발생하지만, 교환 가치가 이제 부각되는 맥락. 이건 말 그대로 경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그 교환하는 거, 팔아먹고 이런 거죠. 되팔이하고 이런 거에 부각되는 맥락에서는 부전자원 효과가 이제 약화되거나 이제 발생하지 않는다. 별로 뭐 말은 그렇게 해놨지만 별로 내용이 없어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나? 그래서 부전자원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막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전자원 효과는 뭐다? 행동 경제학에서 이제 강조하는 거다라는
경제학이었다라는 거고, 행동 경제학과 반대되는 개념이 표준 이론이었다. 그죠? 얘들은 표준 이론은 좀 그 합리적이고, 그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뭐 그런 개념이고, 행동 경제학은 뭐 감성적이고, 그죠? 또 뭐 본능적이고 뭐 이런 거, 직관 이런 거 이용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 이제 이 행동 경제학을 경제하기 위해서, 이 행동 경제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전자원 효과를 가져왔다. 부전자원 효과를 가지고 이제 설명했다. 그죠? 부전자원 효과를 가지고 행동 경제학을 설명했다. 문제 풀어봅시다. 이것도 또 10번도 좀 이상하죠, 그죠? 이것도 봅시다. 이거 뭐 적절하지 않은 건데, 말이 좀 이상해요. 잘 봅시다. 뭐 해설을 봤는데 여기 해설 여기 다운받았습니다. 해설, 그죠? 봅시다. 일단 뭐 10번 보게 되면 이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 그랬죠. 않은 거, 그죠? 틀린 걸 골라라. 뭐 1번부터 4번까지 다 맞고, 5번 봅시다. 5번. 두 체계 이론이 뭡니까? 행동 경제학에서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 정립한 거죠. 행동 경제학 안에 있는 이론입니다. 그죠? 1체계는 어떤 뭡니까? 뭐 감정, 직관, 본능 이런 거고, 2체계는 1체계는 뭐 감성, 직관, 본능. 2체계는 뭐 논리적, 분석적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거다. 그런 상황이고, 두 체계 이론에서 1, 2체계로 이제 구별됨, 이렇게 구분했대요. 감정과 어떤 이성을 분리를 했대요. 분리를 했는데, 부전자원과 선호가 각각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서로 독립적이라고 본다. 이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가, 그죠? 잘 봅시다. 부전자원과 선호, 부전자원이 이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대안의 선택이 뭡니까? 지금 뭐 다른 뭐 이렇게 고른다는 얘기잖아요. 선택을 한다는 얘기잖아. 예? 이거 말고 다른 거 어떤 뭔가를 선택할 때 대안으로 뭐 선택한다라는 건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전자원이 다른 어떤 물건을 선택할 때, 그때 영향을 미치는 경로. 그때 영향을 미치죠? 부전자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물건이 있어. 내가 상당히 애착하는 물건이 있어. 근데 그 물건과 좀 유사하게 생긴 게, 아니면 그 물건과 상당히 잘 어울릴 것 같다. 그러면은 그걸 선택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선호. 뭡니까? 선호라는 게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전자원이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그죠? 그 말이죠. 이거 문제가 좀 문장이 좀 이상한 게, 부전자원은 내가 선호하는 겁니다. 맞나요? 네. 내 것이 더 소중하다. 그죠? 부전자원이잖아요. 내 것이라는 게. 내가 가진 거잖아. 그게 더 소중하다고. 이게 선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독립적이지 않죠. 붙어있지. 완전히 둘이가 그냥 뭐 짝 붙어, 그냥 일치되지. 그죠? 독립적인 게 아니라,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라는 게 따로 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의 일치된다. 뭐, 해설도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산문단에서 뭐 부전자원 효과는 일상적인 어떤 해결 방법이나 편향과 관련 있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일상적인 해결 방법, 그다음에 막 편향, 막 자기 편향에 막 쩔어 있는 거야. 그죠? 일상적인 해결 방법이나 편향은 모두 일체계와 일체계는 이거잖아. 감성, 직관 이런 거잖아요. 본능 이런 거잖아. 그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전자원 효과도 일체계와 관련이 있겠지. 그죠? 부전자원이라는 게 내가 가진 거에 대한 어떤 뭐 편견, 그죠? 감정, 직관, 본능 이런 거기 때문에 내 걸 더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죠? 감정에 막 쩔어 있지. 그죠? 어떤 부전자원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의 범위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와 잘 어울리는 걸 좀 좋아하겠지. 그죠? 그거 연관된 걸 좋아할 것이다. 선택을 할 것이다. 선호가 변화한답니다. 선호가 변화하지. 원래는 내가 부전자원이 없었으면 선택했을 것을, 내가 어떤 부전자원을 갖기 때문에 부전자원과 어울리는 걸 선택하겠지. 그걸 선택을 안 하고, 그죠? 원래 부전자원이 없었으면 그 B를 선택했을 텐데, 내가 부전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전자원과 비슷한 어울리는 A를 선택한다는 얘기지. 선호가 변화했지. A를 좋아해서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선호지 뭐. 그리고 대안 선택이 달라진다. 선호가 변화해가지고 대안 선택이 달라지는 것은, 그죠? 선호가 왜 변화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어떤 부전자원과 어울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좋아하게 되는 거지. 그쪽으로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부전자원 효과와 관련해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함께 가는 거지. 함께 같이 가는 거지. 독립적으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독립적이라 그랬잖아. 따로 가는 경로가 다르다 그랬잖아. 그죠? 독립적이라 그랬는데 독립적이지 않다. 그죠? 가려진 것은 부전자원 선호가 이제 달라진 함께 그죠?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전자원과 이제 선호가 각각 대안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독립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두 책의 이론에 두 책의 이론이죠. 두 책의 이론에 이제 적절하지 않다. 그죠? 독립적이지 않다. 둘이 그냥 연관되어 있다. 그죠? 둘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지. 독립이 아니라 그죠? 연관되어 있다. 이래 봅니다. 여기 좀 말이 좀 어려웠다. 그죠? 11번 봅시다. 11번. 11번. 기억의 이유. 또 기억이 또 뭐냐? 기억이라는 게 뒤쪽에 있네요. 여기 있구나. 바로 내구성이 있더라도 내구성이 있더라도 투자 수익만을 목적으로 재판매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어떤 재화의 경우에는 부전자원 효과 발생이 잘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부전자원 효과라는 게 내구성 있는 소비재와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구성이 없으면 아예 탈락이고, 내구성이 없으면 탈락이고, 근데 내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다 그러냐? 다 부전자원이냐? 부전자원 효과가 나타나느냐? 아니죠. 내구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뭐 그건 이제 그 어떤 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그죠? 사용 가치에 해당하는 어떤 사용하려 목적이 아니라 교환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는 부전자원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뭐 되팔이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애착이 없잖아요. 그죠? 기억의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뭐 되팔이 하려고 하는 거는 큰 애착이 없다. 답 3번이죠. 봅시다. 재판매만을 위해 가지고 구입하는 재화는 사용 가치에 비해서 교환 가치가 더 크게 중시되기 때문에 그죠? 사용 가치라는 게 내가 직접 사용하는 거지. 그때 이제 발생하는 애착이 생기는 건데 교환 가치는 그냥 팔아먹으려고. 그죠? 사용보다는 이제 교환에 더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뭐 대놓고 답이죠, 그죠? 뒤에 뭐 끼고 뒤에 답이 있네. 뒤쪽에 답이 있다. 그죠? 라는 거였고, 뭐 12번 이것도 뭐 엄청나게 써놨는데 이거 뭐 엄청나게 써놓은 것 같지만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죠? 뭐 머그잔을 가진 놈이 머그잔을 조금 더 내 것이 더 소중하다 생각하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막 써놨지만 별로 내용이 없습니다. 봅시다. 쫄 거 없어요. 그죠? 12번 윗글을 바탕으로 이제 보기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보기. 어떤 연구자들이 시험 참가자들에게 이제 판매자, 구매자 두 그룹으로 나눴대. 실제 판매자가 아니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두 그룹으로 나눴대. 그래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나눈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이 이제 토큰의 가치를 가격 용지에 적혀 있다. 용지 종이에다가 야 토큰 가치 적어봐봐. 토큰이 뭐지? 또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어떤 뭐 동전같이 생긴 토큰을 보면서 이거 가치 한번 적어봐봐. 얼마 정도 하겠어요? 물어보니까 실험 참가자 각자가 자신의 용지에 적은 어떤 가격과 시장에서 이제 직접 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해가지고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때의 가격, 균형 가격. 이걸 이제 비교했다. 그러니까 이거 한 10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 근데 그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한 200만 원에 팔아 이렇게 하니까 막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비교하게 했죠. 이를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거야. 반복을 했대. 시행이 거듭할수록 이제 판매자 구매자 간의 어떤 가격 차이가 작아진다. 그래갖고 이제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 이거 뭐야? 그러면은 판매자는 얼마에 팔 건가, 구매자는 얼마에 살 건가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인가? 그죠? 가격 용지에 적혀 있으니까 판매자들은 얼마에 팔 건가를 생각했을 거고 구매자는 얼마에 살 건가를 이제 적었다는 얘기겠지. 왜 그런 말 안 써놨을까? 어떤 뭐 판매자 구매자를 구분해 놨으니까 너는 판매자 입장이야. 야 너는 구매자 입장이야. 자 토큰은 같이 적어봐봐. 했으니까 판매자의 입장에서 값을 적었겠죠, 그죠? 아니면 또 구매자의 입장에서 구매자로 걸린 사람은 구매자 입장에서 적었겠지, 응? 그죠? 그래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둘이가 이제 막 비교하다가 이제 계속해서 몇 번 하다가 거듭해가지고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 차이가 작아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 가격이 맞아지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균형 가격과 거의 가까워졌답니다.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줬으면 좋겠는데 조건을 그죠? 조금 이상하다.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균형 가격에 맞춰 나가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부전자원 엔도우먼트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죠? 부전자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뭐 상상으로 하는 거니까 내가 뭐 소유하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죠? 어떤 계속 봅시다.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실험 참가자들의 이제 이 시장의 작동 원리, 판매자와 이제 구매자로서의 임무를 정확히 이건 이제 한번 시험 삼아 실험 초기 실험이네요, 그죠? 판매자와 구매자로서의 임무를 이제 그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해시켰지, 그죠? 하고 있는 것은 이제 확인한 후에 이제 머리 잘 돌아가네라고 하고 판매자들의 이제 머그잔을 줬대. 머그잔, 그죠? 이게 뭐 라면도 먹고 뭐 이렇게 막 스프 같은 거 넣어 먹고 그러죠. 이어서 판매자와 구매자들에게 머그잔의 가격을 용지에 각각 적게 했다. 머그잔의 가격, 이거 얼마 할 것 같아? 적어봐봐. 라고 하니까, 근데 그 판매자에게 만 줬잖아요. 그죠? 머그잔을. 구매자는 지금 머그잔이 없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가졌으니까 판매자들은 조금 더 가격을 높게 부르겠지. 실험 참가자들은 시장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그잔을 소유한 판매자 집단은, 평균 가격 7,350원. 가격을 구매자 집단은 평균 3,550원 가격이 낮네요. 그죠? 그러니까 소유한 놈들이 가격을 더 많이 치는 거야.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때 균형 가격은 이 두 가격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아마 5,000원쯤 되겠죠. 그죠? 두 집단 사이에 머그잔의 거래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까 뭐 토큰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맞아졌는데 이건 절대로 이제 안 맞더라. 이거 왜 그런가? 엔도우먼트 이펙트겠죠, 그죠? 부선자원 효과가 나타난다. 내 거가 가진 놈이 그거 자기가 가진 내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격을 높이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니까 별로 내용이 없죠, 그죠? 12번, 4번입니다. 봅시다. 안 넣은 거네요. 틀린 거. 4번. 토큰 가격과 균형 가격의 비교가 반복이 될수록 첫 번째 실험에서 그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가격 차이가 작아진 것은 이의 체계의 약화? 이 체계가 뭔데? 이 체계. 이론이잖아, 이론. 이게 약화가 됐나? 아니죠. 균형 가격이 맞아졌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체계가 더 맞아진 거지. 예? 느리고 의식적이라 그랬잖아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 체계가 약화된 게 아니라 이 체계가 강화됐지. 벌써 틀렸네. 그죠? 일체계에 따른 반응이 강화. 일체계가 약해졌지. 일체계가 그냥 아주 그냥 난리치는 거는 이게 요동치는 거는 이게 머그잔이죠. 머그잔. 그죠? 머그잔 자기가 가지니까 여기에 감정이 막 폭발해가지고 가격을 상당히 높이 쳤잖아요. 그죠? 이건 뭐 지금 토큰은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감정이 별로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1회 체계는 약하고 2회 체계가 강화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강화된, 이게 지금 지배적이죠. 그죠? 이 체계. 시스템 2가 지배적이다. 틀렸죠. 그죠? 그런 거 보여준다. 안 보여줍니다. 틀렸어요. 13번 봅시다. 13번. 어휘 문제네요. 풀면 되죠. 봅시다. A가 A가 어딨냐? A가 여기 안 보이지? A가 어딨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정리에서 벗어난답니다. 뭔 정리? 코스의 정리.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이 코스의 정리 어떤 법칙을 벗어난대.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네. 뭐 그거 문맥상 유사한 거라 그랬으니까 시험 법칙 뭐 이런 건데 시험을 벗어날 때 틀렸고 터널에서 틀렸죠. 터널이죠. 틀렸고 긴장감에서 벗어날 때 틀렸죠. 그죠? 소설의 범주. 이 작품 소설의 어떤 범주. 좀 유사하네. 그죠? 문맥상 좀 비슷하고. 그다음 5번 아마추어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다. 이것도 좀 비슷하네. 아마추어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요거 어떤 뭐 범주 개념인가? 요건 뭐 어떤 그 법칙, 그죠? 그런 거에서 벗어나 버린다. 법칙 같은 거에서. 예, 조금 애매하네, 그죠? 요건 이제 소설 범주, 그 다음에 아마추어의 수준, 어떤 범주. 이게 좀 약간 부정적이라 그런가?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건가? 요게 맞다고 보는 거야. 뭐 아마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이건 좀 부정적인 느낌이고 소설의 범주니 이 작품 자체가 어떤 소설의 범주에서 벗어나니까 소설의 범주다라는 게 어떤 법칙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아마추어라는 게 어떤 뭐 수준에 대한 얘기니까 요게 또 이제 좀 더 비슷하네. 그죠? 감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건 뭐 문맥상 그죠?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 보면 뭐 그냥 다 감으로 풀 수 있게 나오죠. 근데 감으로 안 풀고 뭐 이론상으로 풀려면 뭐 사전을 다 외워야 되나? 그죠? 그러지 못하니까 이렇게 푸는 건 맞습니다.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풀었는데 틀렸다?
문제가 잘못된 거지. 그죠? 우리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한국 어휘를 이해를 못하면 문제가 잘못된 거죠. 그죠? 하여튼 예 봅시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또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 넘어갑시다.